예, 실전 모의고사 가형 1회 4점짜리 문제풀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기 14번 문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자, 14번 문제는 이제 중복조합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자, 다음과 같이 x 제곱이라는 항이 부정방정식 안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자, x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눕니까? 첫 번째 x가 0인 경우, 두 번째 x가 1인 경우, 세 번째 x가 2인 경우를 하려고 했더니 x가 2가 되면은 절대가 y 더하기 z는 0이 되고요. 자, 절대가 y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y와 z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따라서 이 세 번째 이후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자,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케이스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이 됐을 경우에는 절대가 y 더하기 z는 4가 되면서, 자, y는 자연수고 z는 의미 아닌 정수값을 갖기 때문에,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절대가 y, 그리고 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게 되면은, 자, 이놈의 순서쌍의 개수는 2h 3. 그러니까 얘는 4시 3이 되나요? 4시 3이 돼가지고 경우의 수가 4가 될 것이고, 자, x가 1이 됐을 경우에는 절대가 y 더하기 z가 3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x와 절대가 y와 z의 순수쌍의 개수를 구해보게 되면은 얘는 2h2,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3c2가 되네요. 3c2가 돼서 3이 되겠네. 자, 따라서 전체 x, 절대가 y, z의 순서쌍의 개수는 총 7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놈의 순서쌍의 개수가 아니라 x, y, z의 순서쌍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 y 한 개당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값이 나오기 때문에 x와 y와 z의 순서쌍의 개수는 요 순서쌍의 개수 7개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정답은 14.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5번 통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자, 지문이 굉장히 긴데, 자,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만 자, 추려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사과의 전체 개수는 30만 개가 있다. 자, 그리고 사과의 무게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놨을 때, 자, 얘는 평균이 47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리고 이 30만 개의 사과 중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골드 애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골드 애플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과의 특징은 무게가 450 이상 510 이하가 돼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지문에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마트에 납품한 사과의 죄송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읽을게요. 자, 이 농장에서 올해 골드 애플로 선별하여 A마트에 납품한 사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우선은 전체 30만 개 사과 중에서 골드 애플로 분류된 사과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요 놈을 가지고 자, 표준화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P에 450에서 470을 빼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을 2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자, x는 확률 변수 z로 바뀌게 되고, 510에서 470을 빼면은 40, 40을 20으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2가 돼가지고, 자, 단서 조항해가 아니네요. 자, 옆에 표에 나와 있는 정규 분포 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0.34에다가 0에서부터 2까지 확률 0.48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0.82가 될 것이고,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자, 납품한 사과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전체 사과 중에서 0.82의 확률로 골드 애플로 지금 선별이 되게 되는 거니까, 골드 애플로 분류된 사과의 개수는
30만 개 곱하기 0.8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1, 2, 3, 4, 5번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충분히 계산을 가능하겠죠. 예, 이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 상당히 재밌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먼저 일단은 주어진 조건이 가하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가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게 되면은 fx와 gx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놓여져 있다. 자, 그리고요. 자, 박스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fx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요 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f의 역함수는 g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나와 있는 극한식 두 개,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주어지는 조건이죠. 자, 우리는 요 첫 번째 극한식을 가지고 자, 두 가지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수값이 1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요 극한식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숫자 1을 내가 F3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렇지, 요 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3에 대한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극한식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미분계수 값은 F'3이 1이 돼야 되겠다. 자, 밑에 있는 극한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역시나 두 개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니까 F5는 2가 돼야 되는 거고, 자, 2를 F5로 바꿔주게 되면은 요 극한식은 F'5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 F'5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3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x는 f에 관한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gx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f3은 1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얘 가지고는요, g1은 3이다. 자, 얘를 가지고는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은요, f'3이라는 것이 역함수 미분계수법에 의하면은 얘는 이제 g' f3분의 1과 동일하기 때문에 f3이 1이다. 그러니까 얘는 g'1분의 1이 돼가지고 요 놈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를 가지고도 g2는 5가 될 것이고요. 자, 역함수 미분법에 의하게 되면은 얘는 g' f5분의 1이 돼가지고, 자, g' 2분의 1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들, 자, 충분히 뽑아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h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 있으니까, 자, 이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h에다가 자, 때려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요, 1에서부터 2까지 gx 더하기 x 더하기 1의 g'x 더하기 x 곱하기 g2'x dx라는 식이 되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까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막힌 학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적분이라는 파트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적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자, 머리를 핑핑핑핑 돌려주셔야 되는데, 자, 그나마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힌트를 하나 좀 드리자면요. 자, 우리 이과생은요, 그치, 항상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은 분해를 잘해야 됩니다. 분해를 잘해야 됩니다. 왜 흔히 그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폰이라든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항상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과생의 거의 본능일 거야. 내가 어떠한 물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걔를 끊임없이 분해를 하는 거. 그래서 약간 좀 억지죠.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요 놈을 이제 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1에서부터 2까지 gx 더하기 x, g'(x) 자, dx에 인테그랄도 그냥 분배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1에서부터 2까지 g'(x) 더하기 x, g2'x dx가 돼가지고, 자, 어때요? 자, 얘도 분해를 하고요. 요 하나의 인테그랄 역시 두 개로 이게 분해를 하게 되니까, 자, 눈치 빠른 학생들 보이시나요? 자, gx 더하기 x, g'x. 자, 얘는요, 어떤 식을 미분한 식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요, x 곱하기 g
x를 미분한 식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같은 구조의 식이죠. 자, 얘는 무엇을 미분한 식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x, g'x를 미분한 식이란 말이지. 자, 따라서 얘를 적분해서 1하고 2를 집어넣어라 라는 내용은 x, gx에다가 1하고 2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고, 얘를 적분해서 1하고 2를 집어넣어라 라는 거 역시 x, g'x에다가 1하고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g2 빼기 g1 더하기 2 곱하기 g'2 빼기 g'1이 돼가지고, 자, g2의 값은 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1의 값은 3이 되는 거고요. 자, g'2는 g'2 찾아봅시다. 그렇죠. g'2는 3이 돼야 되고요. g'1은요 1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산수 계산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17번 빈칸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빈칸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 지문이 길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많이들 두려워들 하는데요. 자, 최근 수능 트렌드는요, 이 빈칸 채우는 문제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서 이 문제 의미 파악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17번에 그 박스 위에 나와 있는 지문 내용들을 자, 다음과 같이 한눈에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도록 표로 일단 나타내 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직원 A가 투입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과 화요일, 직원 B가 투입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과 수요일, C는 목, 토, 일, 그 다음에 D는 목, 금, 토, 일. 자, 이렇게가 이제 근무의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데, 자, 이 중에 3명을 선발하여 서로 다른 요일에 투입을 할 때 A가 투입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가지고요. 자, 먼저 박스로 들어와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니까 자, A, B, C를 선별을 해가지고 자, 이 사람들을 이제 근무에다 이제 투입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자, A를 월요일날 투입을 했을 경우에 자, 이때는 B를 투입할 수 있는 요일은 수요일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투입 가능한 요일이 표를 보셔도 되고 지문을 보셔도 되고, 이때는 목, 토, 일이 투입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A를 이번에는 화요일에 투입했을 경우, A를 화요일에 투입했을 경우에는요, 자, 표를 보셔도 되고요, 자, 지문을 보셔도 되고요. 자, B가 투입 가능한 요일이 월요일하고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C는요, 목, 토, 일이 투입 가능해요. 자, 그래서 자, A를 월요일날 투입했을 경우에는 B와 C를 업무 배치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3가지가 나오고, 자, A를 화요일날 투입했을 경우에는 자, B를 투입할 수 있는 요일이 2개, C를 투입할 수 있는 요일이 3개가 되니까 이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6가지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빈칸 가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9.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A와 B와 D를 선별을 하게 된대요. 자, A와 B와 D를 선별을 했을 경우에는 자, 얘는요, 지문하고 상관없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은 D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D를 투입 가능한 요일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고요. 자, D를 목금토일 4개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했으면은 자, 이번에는요, A와 B를 어느 요일에 투입을 할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와 B를 어느 요일에 투입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월수 투입을 하거나 화월 투입을 하거나 화수를 투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와 B를요, 자, 투입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가 돼서 자, 나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 그러니까 12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요, A 그리고 C 그 다음에 D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얘는요, A부터 먼저 투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은
A를 투입 가능한 요일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를 투입을 할 건데, 자, 얘는요, D부터 먼저 투입을, 아니다. 네, C부터 해도 되겠네요. 자, C부터 투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C는요, 선택 가능한 요일이 세 가지가 되고, 자, 원래는 D 같은 경우에는 선택 가능한 요일이 네 가지긴 하지만은, C가 선택한 요일은요, D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D가 선택할 수 있는 요일은 세 가지가 돼서 얘네들을 곱한 값, 18이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네 번째 케이스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지만은요, 이미 충분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나다 값이 다 나왔으니까 얘네들만 가지고도 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번에는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자, 커다란 원 안에 부채꼴이 내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 안에 다시 노란색 작은 원이 내접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안에 있는 원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원의 넓이를 T 세타라고 했을 때, 자, 극한식이 주어져서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그림입니다. 자, 일단은 어떤 것부터 먼저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부채꼴 안에, 자, 부채꼴 안에 지금 원이 내접해 있다.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은요, 요 부채꼴 안에 원도 내접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내접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도 내접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채꼴 안에 어떠한 도형을 내접시킨 다음에 그 도형의 뭐 넓이라든가 둘레라든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자, 부채꼴 안에 원이 내접하든 사각형이 내접하든 삼각형이 내접을 하든, 자, 일단은 어떤 도형이 내접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직각삼각형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이 부채꼴의 중심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원의 중심,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일단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을, 자, 소문자 R로 나타냈을 때, 자, 부채꼴의 반지름은 1이고요. 요 노란색 원의 반지름은 R이 되니까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1-R이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요 직각삼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요 세타의 절반,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피타 정리를 쓰거나 또는 삼각비를 쓰시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뭘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삼각비를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어떤 거 쓰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인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사인 2분의 세타는 1-R분의 R과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져서, 자, 이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자, 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R에 사인 2분의 세타는 R이 될 것이고, 자, 양변에 1-R 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고 하게 되면은요, 자, R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로 내가 구하고 싶었던 부채꼴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제곱, 그러니까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X세타를 구해주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파란색 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파란색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파란색 원은요, 요 부채꼴의 외접원이다 라고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요 미안요. 요 파란색 원은 부채꼴의 외접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얘는 삼각형 OAB의 외접원이다 라고 해서 관점을 달리 보게 되면은 삼각형의 외접원, 그치, 무슨 법칙으로 구하는데요? 사인 법칙으로 구해주면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림을 깔끔하게 지워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깔끔하게 지워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여기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B의 길이를 구해서 사인 세타분의 AB는 2R과 같다 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OAB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한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파이에서 세타를 빼고 절반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는 거니까, 자, 사인 요거분의 1은 그렇지, 뭐가 된다?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분의 1은, 자, 파란색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게요. 얘를 라지 R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2R이 돼가지고,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는 우리가 그렇지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바꿔치기가 가능할 거니까, 자, 여기서 내가 자 라지 R을 구해주게 되면은 얘는 2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따라서 자 T세타는 파이 곱하기 2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세타와 T세타를 지금 다 구해줬으니까, 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나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극한값,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S세타가요 파이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타 제곱에다가 자 T세타를 곱했으니까 얘는 자 세타 제곱 곱하기 자 4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번분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거 파이가 있죠? 자, 파이를 펴먹어가지고, 자, 파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자, 번분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자, 얘는 4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세타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라는 식이 되고, 그렇지,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지.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시고, 자, 요거의 극한값은요,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은 1이 되기 때문에 요거의 극한값은 1. 자, 세타가 0으로 가면은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역시 사인이 0으로 가니까 이놈의 극한값은 또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한 계산 해가지고 극한값을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AN과 AN 플러스 1에 관련된 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은 점화식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점화식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이 점화식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치, 나열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 자, 얘는 도대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일단은 요 점화식의 특징 하나를 우리가 먼저 뽑아놓고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자, 아무거나, 자, AN이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은 9가 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숫자 9를 기준으로, 자, 요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 9가 되면은요, 자,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은 홀수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되고요. 자, 4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 다음함이 2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자 2는요 그 다음 항을 얼마로 만드냐면 1로 만들고, 자 1은 그 다음 항을 얼마로 만드냐면은 0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AN이 0이 되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점화식, 자 이 점화식을 이용을 하게 되니까 이 다음 항들은요 계속해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자 이 점화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0이 나오면은 이 뒤로는 쭉 0이 된다. 자 나에 나와 있는 조건 AN이 0이 아닌 경우는 자 몇 가지가 있다. 자 5가지가 있다. 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점화식의 특징과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 조건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AN을 쭈루룩 나열을 했을 때 6번째 항부터는 모두가 0이 되고요. 6번째 항 이전에, 그러니까 A1에서부터 A5까지는요 모두가 0이 돼서는 안 된다가 돼가지고, 자 이 문제는 A1에서부터 A5까지가 얼마가 돼야지만이, 자 문제의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가 47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A1에서부터 A5까지가 어떤 값이 돼야지만이 더했을 때 47이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얘는 보세요. 자 거꾸로 갑니다.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이 된다. 자 얘는 거꾸로 보게 되면은 AN은요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된다. 자 또는 자 AN 플러스 1이 요놈이 된다라는 얘기는 AN이 2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1이 돼야 된다가 돼가지고, 자 A6이 0이 됐을 경우에 A6이 0이 됐을 경우에 자 A5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A5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밖에 없냐면 얘는요 1밖에 없고요. 자 A5가 1이 됐을 경우에는 자 A4가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A4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얘에 의하면은 2가 되거나 아니면 얘에 의하면은 3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3이 가질 수 있는 값은요 얘에 의하면은 4가 되고요. 너무 크게 흘렸다. 자 요놈에 의하면은 5가 돼야 됩니다. 자 요놈에 의하면은 A4가 6이 돼야 되고요. 요놈에 의하면은 A3이 7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A2를 구해보면 얘는 8, 9, 10, 11, 12, 13, 14, 15가 있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A1을 구해주게 되면 얘는 16, 17, 점점점이 돼서 자 얘는 30, 31이 돼가지고, 자 일단은 가장 작은 숫자 5개를 더했을 경우에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요 3, 7, 15, 31. 자 근데 더한 값이 47이 되면 아직 한참 멀었다. 자 뭐 요런 식으로 더해주게 되면은요 자 4, 11, 26, 57. 이것도 이제 한참 가운데로 와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해서 47이 되는 경우를 쭉 찾아보시게 되면은 더해서 47이 되는 경우는요 1, 3, 6,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은 12, 그 다음에 25. 자 이런 숫자들을 더했을 때 자 47이 되니까요 얘네들 가지고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열하는 건 괜찮은데 자 어떻게 더해서 47을 만들지? 이라는 거 찾는 부분이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수열이라는 문제의 특징은 나열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규칙을 찾는 연습, 이런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줘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해먹겠다 하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fx는 이제 그 평범한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함수값 하나, 그 다음에 나에서는 최대값이 3이다. 그리고 다에서는요, 한글로 길게 주어져 있지만은 결국 요약하자면은요, fx의 주기는 파이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자 일단은 주기가 파이라는 이 조건에 의해 b는 2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b가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요 가족관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a 더하기 c가 3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할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 보면은 a는 2, b는 1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서 자, 함수 fx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그냥 바로 하자. 자, a는 2가 됐고 그 다음에 b도 2네. b도 2. 그 다음에 c는 이거 왜 b가 2라고 되는 거야? c지? 자, c는 이제 1이 돼가지고 자, fx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여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fx식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2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x 더하기 1이 될 거고 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x 정리가 되겠네.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얘는 사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자, fx는 2 사인 2x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식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삼각함수를 그릴 건데 자, 요거 삼각함수 평행이동된 거 그릴 때 그 제발 당부드리는 게 그 x축, y축은 어지간하면은 그리지 마시고 뭐 내가 맨날 그리는 그림 있잖아. 그 기다란 박스에다가 요렇게 반, 요렇게 반, 또 반, 또 반, 반 나눠놓고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는 사인 그래프니까 여기 공 중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fx를 그려주고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좌표가 0인 점, 여기는 x좌표가 파이인 점.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3, 그 다음에 여기는 중점이니까 1. 자, 이런 식으로 자, 박스에다가 삼각함수 이쁘게 그려주고 자, 문제를 보니까 자, 기억부터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기억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fx의 그래프하고 x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y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니까 자, 이거 왼쪽에다가 그림을 좀 더 그려야 되겠네. 왼쪽에다가 뭐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니까 요렇게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은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y는 3 요렇게 이제 돼가지고 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딱 보니까 그냥 바로 나오네. 이 도형의 넓이는 당연히 전체 넓이의 무엇이 되겠다? 절반이 되겠다. 그래서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이놈의 길이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놈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4. 절반이 되니까 얘는 파이. 그래서 기억이 일단은 맞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니은은 gx라는 함수가 새롭게 정의가 되는데 자, gx는 코사인 제곱 2x 자, 플러스에다가 자, 2 곱하기 fx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해주게 되면은 4 사인 2x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코사인 제곱 2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x로 붙여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2x 더하기 4 사인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사인 2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7이 돼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보게 되면은 최대값이 마치 7인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제로 사인 2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밖에 안 되니까 얘는 최대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사인 2x가 1일 때 최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대값은 6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디귿은 당연히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형태로 지문이 주어져 있지만은 누누이 얘기하죠. 이게 킬러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은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왼쪽 칠판에다가 그린 fx에다가 추가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은 y는 k 곱하기 1 더하기 x분의 1, 그러니까 y는 x분의 k 더하기 k의 형태의 분수함수를 그리는데, 자, 교점이 무수히 많이 나오도록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가로점근선. 자, 가로점근선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극한 계산을 통해서 가로점근선을 구해주게 되면은 y는 k가 돼가지고, 이 분수함수는 가로점근선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가로점근선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뭐 분수함수가 이쪽에 그림을 그려지든 아니면 이쪽에다가 그림이 그려지든 어쨌든지 간에 점근선이 둘 사이에 있을 때 얘와 y는 fx의 교점이 무수히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까, 다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1제로 1, 2, 3이라는 정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참이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1번에 fx가 x 더하기 sin x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고, 자, gx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정적분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요게 그 최소값 m을 가질 때 gx가 m이 되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 피적분 함수 안에 문자가 몇 개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되겠지. 자, 지금 이 피적분 함수 안에는 문자가 t하고 x 두 가지 문자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를 풀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양변 미분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미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피적분 함수 안에 t만 남겨놓고 요거 x는 어떻게 해야 돼? x는 다 인테그랄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데, 사실 얘를 전개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내보내가지고 또 미분하는 것도 정말 일일 것 같고 하니까 얘는 일단 양변 미분으로 하면 안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미분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요거 정적분을 그냥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기 해설지 보니까 1번 풀이가 직접 계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 그 직접 계산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우리가 수학 문제를 생각 없이 풀려고 했을 때나 이제 직접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얘를 직접 계산도 하지 않고 조금 더 문제를 스마트하고 깔끔하게 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정적분이 갖는 무엇을 찾자? 기하적 의미를 찾자. 동영상이니까 또 표현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해석 기하적 의미를 찾자. 자, 해석 기하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해석 기하적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여기 피적분 함수 안에 있는 요거 정적분 안에 있는 요거 피적분 함수 한번 가만히 쳐다보자. 자, 이거 피적분 함수를 우리가 가만히 주목을 해보면은
일단은 변수가 t고요. x는 상수 취급을 해야 되는데, 자 t를 변수로 보고 x를 상수 취급을 해가지고 요 식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은 얘는 지금 y는 t 4제곱 더하기 t 제곱이라는 함수를 t축 방향으로 얼만큼 x만큼 지금 이동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t 4제곱 더하기 t 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무슨 대치? 얘는 y축 대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함수란 말이지. 우함수면서 뭐 사실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를 양변 미분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0이 되는 t 값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4차 함수는 지금 극점이 하나밖에 없으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좌표 평면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4차 함수가 있는데 이 4차 함수를 그 t축의 양의 방향으로 x만큼 이동을 시킨다고요. 얘를 x만큼 이동시키게 되면 얘는 이제 y축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냐면 얘는 t는 x 라는 자 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자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x에서부터 fx 플러스 2까지를 접근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fx부터 fx 플러스 2까지 내가 접근을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는 경우?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적분 구간의 길이가 일정함으로 이 정적분 값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은 fx하고 fx 플러스 2가 대칭축 기준으로 같은 거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fx 더하기 1이 얼마가 됐을 때냐면 얘가 x가 됐을 때다. 그래서 fx가 x 더하기 sin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 더하기 sin x는 x가 돼서 sin x가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이때마다 이제 최소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라. 그래서 sin x가 0이 되는 경우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그 4번 5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역시 주어진 지문을 읽고, 주어진 지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도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느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독서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자, 이 지역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16명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16명을 추출을 해서 하나의 표본 집단을 만들었더니 이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은 x1 바가 되고요. 자, 이때 이 x1 바를 이용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만들었더니 다음과 같이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지역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n명을 추출해서 또 다른 표본 집단을 만듭니다. 자, 이때 이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은 x2 바고요. 여기서 다시 또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만들게 됐더니 잘못 썼네요. 자, 이번에는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n과 그 다음에 x2바, 이 두 가지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실내 구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제가 애들한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자꾸 제가 알려준 풀이는 까먹고요, 자꾸 해설지 풀이를 따라하시거든요. 자, 그러지 마십시오. 자, 실내 구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자, 끊임없이 구간의 양 끝값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예를요, 구간의 양 끝값을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십시오. 계속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표본 평균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자, 뺀값의 반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오차의 한 개 값이 나와가지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한 값의 절반,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은 101.96 마이너스 a가 되나요? 자, 얘를 반으로 나눈 값이 x1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뺀값의 절반, 자, 뺀값의 절반은 1.96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a 나누기 2가 돼가지고, 자, 이 오차의 한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통계적 추정에서 유일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공식, 그러니까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놈의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a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a가 1.96이 나오고요. 자, a가 1.96이 됐기 때문에 1.96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죠. x1바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1바가 50이니까 x2바는 얼마가 되냐면은 45가 되고요. 자, a가 1.96이기 때문에, 자, b는 얼마가 되냐면은요, 자, 계산 안 합니다. 그냥 3분의 2 곱하기 1.96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써주고, 자, 다시 여기 또 두 번째 실내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더해서 절반 빼서 절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요, 더해서 절반, x2가 나오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얘가 뭐가 돼요? 표본 평균. 이쁘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빼서 절반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b가 되는 건데, 자, b가 누구라고요? 오차의 한계. 자, 오차의 한계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공식,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b라는 놈이 3분의 2 곱하기 1.96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1.96 날려주고요, 2도 약분해주고요. 그러면 루트에는 6이 되는 거니까 n은 36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도 지문이 기니까, 자, 지문을 잘 읽어보고, 자, 이 내용을 한눈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읽으면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주머니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n개의 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m개는 흰색 상자고요. 자, 나머지는 검은색 상자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되면은 n-m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3개의 흰색 상자와 그 다음에 5개의 검은색 상자에는 당첨제비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 3개의 흰색 상자와 5개의 검은색 상자에 5개 당첨제비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3, 여기가 5, 그리고 여기는 n-3이 되고요. 자, 여기에는 n 빼기 m 빼기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문을 읽고서 표를 만들었으면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 자, 당첨제비가 나오는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사건 A고, 그 다음에 흰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사건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A와 B가 독립일 경우에는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거 없죠. PA 곱하기 PB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얘는 PA 교집합 B가 돼야 된다가 돼가지고, 자, 먼저 PA부터 구해보게 되면은 얘는 전체 상자의 개수 n 분의 A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상자는 지금 몇 개가 있냐면은 8개가 있네요. 자, PB. 자, PB는요, 자, 전체 상자의 개수 n분의 B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상자가 몇 개가 있냐면 n. 자, A 교집합 B. 당첨 상자면서, 당첨이죠? 자, 당첨 상자면서 흰 상자인 경우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으니까 얘는 n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양변에 n 약분되고요, 양변에 n을 곱해주게 되면은 8n 3n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요, n 값의 범위가 10에서부터 100 사이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가냐면은
n 이라는 것이 3분의 8 m이 되는데, 자,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되죠? 얘가 상자의 개수,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m은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되겠다? 얘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10과 100 사이에 있는 3의 배수를 나열을 해주게 되면 얘는 12에서부터 얼마까지? 99까지가 가능하니까 요 3의 배수의 개수를 세주시게 되면은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은 30개가 나오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8번 문제 역시 이제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점화식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일단은 이 박스 위에 A에는 무슨 수열이라고요? A에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 A에는 A 플러스 n-1d라고 식을 써주고요. 자, A에는 이제 이렇게 식을 써주시게 되면은,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여기 B2n이라는 것은, 자, B2n은 B2n-1 더하기 A2n에다가 2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2에 A 플러스 n-1, 어이구, 2n-1이죠? 자, 2n-1 D가 된다. 자, 요거 하고요. 자, 이번에는 B2n 플러스 1.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B2n 플러스 1은 B2n 빼기 2n. 자, 얘는 A 플러스 2n 플러스 1 들어가면은 2n이 되네요. 얘는 2n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점화식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아까 점화식은 기본이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열을 하려고 하면은요, 첫 번째 한 값을 모르고요. 더군다나 문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자, 나열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은 요즘 최근에 자꾸 내 눈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눈에 띄네요. 자, 점화식이 지금 두 개인데요. 하나는 짝수 번째 항에 관련된 점화식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홀수 번째 항에 관련된 점화식.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들의 규칙과 홀수 번째 항들의 규칙이 지금 서로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짝수 번째 항에 대한 규칙, 홀수 번째 항에 대한 규칙이 따로 나와 있을 경우에 최근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산 방법은 뭐냐면은 두 개의 식을 더한다입니다. 두 개의 식을 더해버려요. 자, 두 개의 식을 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B, 2n 더하기 B, 2n 플러스 1은, 자, B, 2n-1 더하기 B, 2n에다가, 자, 플러스 2a, 마이너스 2a가 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4n-2에다가 4n을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가 남냐면요, 마이너스 2d가 남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거는 B2n, B2n이 없어져가지고, 자, 얘는요, B2n 플러스 1은 B2n 마이너스 1 빼기 2D가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아까 19번과 마찬가지로 자, 거꾸로 나열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B2n-1은 B2n 플러스 1 더하기 2B가 돼서, 자, 왜 거꾸로 나열합니까? 라고 하면은 B13의 값이 36이라며 B13의 값이 36이니까, 자, 이 식에 의하면은 B11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36 더하기 2D가 돼야 되겠습니다. B9는요 36 더하기 4D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B7은 6D, B5는 8D, B3은 10D, B1은 까먹었어요. 자, 11은 2D, 9는 4D, 7은 6D, 자, 5는 8D, 3은 10D, 얘는 12D거든요. 자, 12D가 돼가지고, 자, B1이 36 플러스 12D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자, A1은 18 플러스 6D가 될 것이고, 자, A1이 18 플러스 6D가 되는 거니까, 자, A13은 자, A1 18 더하기 6D에다가,
자, 13 집어넣으면 얘가 12D가 되네요. 12D가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3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하면은 18 더하기 18D가 36. 자, 따라서 D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D가 1이고 A1이 30 이거 A1 구하는 거구나. 이 D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A1은 24가 되겠습니다. 이제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이제 쭉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문제의 본질은 여기 PP 대 PC, 그러니까 둘 중에 그 하나의 성분의 길이만 구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그 삼각형 ABC의 그 세변이 모두 주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모두 내가 알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코사인 변형 공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코사인 변형 공식을 쓰기 위해서 뭐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게 되면은 자, 2 곱하기 양변의 길이고 분의 양변의 길이 제곱합에다가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제곱을 빼주게 되면은 자, 얘는 이제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이처럼 이제 그 각을 이번에는 삼각형의 범위를 쭉 펴봅시다. 자, 삼각형의 범위를 삼각형 ABP로 이렇게 제한 뒀을 때 지금 삼각형 ABP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요놈의 내가 지금 두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삼각형의 두 개의 각을 알고 있을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이제 사인 법칙이 돼가지고 자, 사인 법칙을 쓰긴 쓰는데 내가 알고 싶은 변의 길이는 어디야? 여기 BP의 길이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120 마이너스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자, 사인 120 마이너스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 X는 사인 60도 분의 마주보는 변 2가 돼가지고 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번분수 풀면은 얘는 루트 3분의 4.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은 X는 루트 3분의 4 곱하기 자, 사인 120 마이너스 세타는 그치, 신코마 코신 신, 코, 마, 코, 신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가 왼쪽에서 구한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대입도 하고 사인 값 구해서 대입도 하고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x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고3들한테는 뭐 사실 팁도 아닌 거라 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 이 모든 문제가 다 이걸 또 풀리는 건 아니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이거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는 일단은 워낙 감을 못 잡으니까 일단은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일단 접근을 해봐라 라고 이제 알려주는 하나의 요령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도형 문제들 난 줄 때 어디서 사인 법칙 쓰고 어디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거라도 일단은 좀 적어 놓으시면은 그리고 문제 풀 때 요걸 좀 써보려고 하시면은 그나마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음, 30번 문제 시작해 봅시다. 자, fx는 지금 lnx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lnx를 이제 제곱, 그러니까 항상 양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접어 올리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고요. 자,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자, 둥글둥글 자, 라운드 처리를 했고, 자, 이 fx의 기울기가 t인 직선이 fx하고 접할 때, 자, 기울기가 t인 접선을 지금 그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접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gt, ht라고 하자 라고 지금 지문이 있어가지고 자, 주어진 지문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식이 GT와 HT를 대입을 해가지고 자, HT라는 것은 ln GT의 그 제곱이 된다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x를 미분해서 보면은 f'x가 겉미분, 속미분 해가지고 자 x분의 2 ln x가 되는데 자 x좌표가 gt인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t가 된다라고 하니까 자 gt를 대입한 거 gt 분의 2 ln gt는 자 지금 t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서 지문 그 세 번째 줄까지 이제 읽은 거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줄로 넘어가게 되면은 원점에서 y는 fx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k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원점에서 이제 그 ln x제곱에다가 이제 접선을 그린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이제 접점을 알파라고 놓게 되면은 자 접선의 방정식이 y는 자 접선의 방정식이 y는 이 미분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알파분의 2 ln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ln 알파의 제곱이 돼서 자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0,0을 대입 자 0은 마이너스 2 ln 알파 그 다음에 ln 알파의 제곱이 돼서 자 ln 알파 값을 구해보게 되면 얘가 지금 0 또는 2 그러니까 알파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알파 값은 1 또는 익스포넨셜 제곱이 돼가지고 자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k라고 놓는다라고 하니까 바로 요거 자 알파분의 2 ln 알파를 지금 k라고 놨기 때문에 자 알파에다가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제곱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자 k의 값은 자 0 또는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얘는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쵸? 지금까지 뭐 우리가 머리를 쓴 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문제 읽고서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계산들을 쭉쭉쭉 해왔는데 자 일단은 k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근데 k 값이 두 개가 나왔지만은 맨 마지막에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k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k가 0이 되면은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도 0이 되고요. 자 모의고사에서 0이라는 값이 나올 리는 절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k의 값은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알파 값은 익스포넨셜 제곱이 이제 돼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k 제곱 노란색만 쓰니까 눈 아프다. 자 k 제곱 곱하기 g 프라임 k 그 다음에 k 곱하기 자 h 프라임 k 자 이 놈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h 프라임 k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놈을 자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h 프라임 t는 자 겉미분 속미분 자 그래서 2 ln gt 겉미분 했고요. 그 다음에 ln gt 속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gt의 g 프라임 t 이와 같은 식이 이제 떡하니 나오게 되는데 자 얘를 미분을 해놓고 아까 우리가 알아낸 식 또 하나를 보게 되니까 gt분의 2 ln gt가 지금 t가 돼야 되잖아. gt분의 2 ln gt가 지금 요 놈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요 놈이 t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와 얘를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h 프라임 t라는 것은
t 곱하기 g 프라임 t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요 놈이 이제 k 곱하기 g 프라임 k가 되는 거니까 내가 계산해야 되는 요 식은 2k 제곱 곱하기 g 프라임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g 프라임 k만 구해주면 되는데, 아 힘들다. 자, g 프라임 k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자, g 프라임 k를 구하려면은 이제 뭐 그 요놈을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쟤를 미분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gk라는 값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gk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t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지금 시계 너무 난잡해요. 자, k를 집어넣으면 얘가 gk분의 2ln gk가, 자, k가 얼마냐면은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4라는 식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까지 문제를 혹시나 푸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작 요거를 풀려고 하면은 이게 안 풀리거든요. 이게 안 풀리는데, 근데 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계속 걸리적거리는데 지금 안 지우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알파가 익스포넨셜 제곱을 가질 때, 알파에다가 익스포넨셜 제곱을 때려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2 ln 익스포넨셜 제곱이, 지금 아까 얘가 뭐가 된다고 그랬지? 얘가 기울기 k였잖아. k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4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두 개씩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gk가 진짜 허무하게도 익스포넨셜 제곱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 허무해요. 자, 너무 허무해가지고, 자, gk가 익스포넨셜 제곱이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왔으면은 이제 문제 다 끝났거든요. 자, 이거 다시 갖다 씁시다. 자, 2 곱하기 ln gt는 t 곱하기 g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게 되면은 gt분의 2 g 프라임 t가, 자, gt 플러스 t 곱하기 g 프라임 t가 되고요. 자,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g 프라임 k니까, 자, t에다가 k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쭉 쓰게 되면은 2 곱하기 g 프라임 k는 곱할게요. 자, gk의 제곱 플러스 t 곱하기, t가 아니죠, k죠, k 곱하기 gk 곱하기 g 프라임 k가 돼가지고, 자, 이제 아까 우리가 구했던 k가 아까 얼마였었지? k가 이거였었죠? 자, 얘를 싹 다 때려 넣으시면은 계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약간 좀 그 정신 사납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푸는 것도 되게 사실은 엽기적인데, 근데 제가 매년 수능 완성을 풀면은 30번에서 가끔 가다가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한 번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재밌네 라는 거 정도만 보시고, 근데 여기서 막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전에서 막힌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덜 했거나 아니면은 문제 풀 의지가 없거나,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본인의 문제점이 좀 뭔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 전 단계까지는 모두가 좀 손을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